네, 반갑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랩지노믹스, 현대로템이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에코프로비엠과 크래프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요즘엔 빠지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네,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먼저 볼게요. 랩지노믹스는 예전에도 한번 진단해 드렸었죠. 뭐 흐름은 일단은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 저점 지지 라인대가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랩지노믹스에게 가장 최대 단점은 뭐냐면 진단 키트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지금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젠하고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WHO에서 엠폭스 팬데믹 경고가 나타났죠.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부각된다 해서 랩지노믹스가 상승을 했는데, 랩지노믹스는 상승을 했는데 시젠은 안 올랐다. 지 혼자 올라간 거냐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주 쪽에 속하는 네, 중소형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위고비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요 놈은 이제 진단 키트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시젠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시젠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요놈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라인대로 봤을 때는 지지선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지지만 된다면 뭐 당장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포인트는 일단 우상향 패턴에서 저기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갖고 있다면 매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물대까지도 약간은 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4,000원대 중반 네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일단 4,000원 넘어가면서 매물대에 대한 매물은 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 지지선이 가깝게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또 이평선 네 수렴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홀딩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이나 뭐 기업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호재성 재료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흐름적인 부분들이 또 수급적인 내용들이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에 몰렸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네, 홀딩을 그냥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요. 지지선은 3,000원입니다. 조금 더 내려도 뭐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2,900원, 2,800원 뭐 그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지선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고,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매수 매력도가 떨어지죠.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3,200원이나 3,100원 정도 나오면 공략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라인대가 아니면은 매수 매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진다면 매수해 보시고요. 그냥 올라가면 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일단은 위쪽에서 침을 좀 맞았기 때문에 살짝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 살짝 내려와도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오면 매수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홀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현대로템 넘어갑니다. 현대로템은 방산주 쪽 움직임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방산주가 올라가는데,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에서 한번 잔뜩 올랐다가 주가가 주춤하면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초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 쪽과의 그런 그 K2 전차, 2차 계약이 가시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매물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인데, 현재로서는 뭐 이격도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과매수 국면에 들어간 이 RSI 지표가 조금은 걸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5일선 안 깨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뭐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5일선 안 깨면 그냥 홀딩하는 거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내에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2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게 되면 2026년,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국가들의 어떤 수출 계약까지도 나오게 된다면 실적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장하는 패턴들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북 관계 나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방산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지금 패턴들을 보시면은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기준선은 61선 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등적으로 본다면 5일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21선도 의미가 없고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61선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55,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라인대에서 뭐 주가가 한번 떨어져 준다면 단기 반등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 그냥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6만원 정도 지지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뭐 크게 위협적이진 않기 때문에 또 단기적 조정일 것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뭐 추세가 망가지는 형태가 나타나면 매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 매수 자리가 애매하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걱정거리 있는 종목 하나 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은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부분들은 기존에 27만원 목표 주가였다가 지금 21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자, 3분기 실적이 이제 전망치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적자가 아니면 괜찮긴 해요. 적자가 아니면 괜찮긴 때문에 뭐 좀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되긴 되는데 지금 3분기 쪽에서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80억 정도 적자 나온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적자가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죠. 일단은 흑자 기업에 투자하기도 지금은 굉장히 빡세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랄 맞기 때문에 흑자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적자 기업까지 보살펴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실망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매출액이 지금 1,500억 정도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3조 9천억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1,500원 정도 1,500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문제는 시가총액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총이 매출액이 4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라면은 시총이 지금 16조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 추이가 그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들로 접근해 봐야 되고 그냥 뭐 단조롭게 목표 주가만 딱 계산해서 본다면 상당히 아래쪽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찾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안 계시겠죠. 아직도 뭐 그런 거 믿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매도 의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적자가 나오면 더 큰 충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 매수 의견은 당연히 가져가시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볼게요. 크래프톤은 이거 예전에 그 우리 특강 종목이었죠. 특강 종목이었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게임주 쪽에서 정말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벌써 그때가 20만원? 네, 19만원? 네. 제가 근데 매수가 19만원대가 되게 많네요. 네, 19만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만 더 올라오면은 네, 연초 대비해서 10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그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게임 쪽은 잘, 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굉장히 기대작이다. 이런 평가들, 좋은 평가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기대가 많은 신작이 딱 등장했을 때 실망감도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상승하는 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라든지 네, 성장률 같은 측면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지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30만원대를 돌파하면서부터는 좀 안정적인 이제 추가 추세, 추가 상승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30만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 30만원대 걸쳐져 있죠. 29만원, 30만원 요 정도 라인대 지지선이고요. 요거 안 깨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61선이 있잖아요. 예, 21선 의미 없습니다. 61선에 대한 지지선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누워서 가는 흐름이지만 지금 61선 아래쪽 지지선이 가깝게 따라오면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밀어서 올려주면은 주가가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렴 구간, 지금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통한 수렴이지만 뭐 실적이 좋고 흐름이 좋다라고 된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올해 3분기 이후에 4분기, 뭐 5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5분기는 없죠. 네, 내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현재 증권사 추정치는요,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총은 지금 16조 2,700억이면 좀 비싼 축에 속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 여기에서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매력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매수 바로 덜컹덜컹 들어가시면 또 크게 먹을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네, 속병 나서 네, 병원 가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응급실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매수 포인트에 대한 것들은 딱히 네, 뭐 매수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크게 손해를 본다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특별하게 이제 와닿을 만한 그런 어떤 수익률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전략과 그 다음에 매수는 괜찮긴 한데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네,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논란의 삼성전자죠. 뉴스가 또 안 좋은 것들도 나왔어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용 ASML 장비 수령을 연기했다. 이 ASML이 그 노광 장비 쪽입니다. 웨이퍼에다가 이제 인쇄로 그리는 뭐 그런 장비인데, 요거를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한테 납품할 예정이었어요. 인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 만들어놨어.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안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납품을 하려고 또 했더니 아니야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이쪽 부분에서 뭔가 고객이 있고 뭔가 이제 생산성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장비를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장비를 갖다 놔봤자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장비가 싼 장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에 2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네,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ASML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보면은 이제 공장에서 네, 이 장비 인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적자가 또는 실적이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적자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근데 파운드리 쪽은 원래부터 적자였어요. 2분기도 적자였고요. 네. 3분기도 적자였죠.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뭐,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대신에, 이 장비를 들여와서 뭔가 조그만 생산이라도 하는 그 시점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제 가동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자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공장 가동 시점이 2026년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이 공장이 놀고 있는 것에 대한 뭐 비용 이 정도만 좀 진행하면 되는 거지. 네, 실제로 생산 설비를 돌려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실적의 어떤 부담감은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은 뭐 조금 네 삼성전자에게 어떤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당장 주가에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에게 가장 급한 것은 HBM이죠. 네, 그다음에 DRAM 쪽은 일단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HBM이 지금 하이닉스나 이 TSMC 이쪽 연합하고 너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것을 뛰어넘겠다 해가지고 HBM4로 이제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생태계가 조금 더 이제 지금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엔비디아의 거의 독주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게는 계속 발목을 잡는 역할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급격한 매도는 줄었어요. 네, 급격한 매도는 줄었고 매도는 확실히 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6만원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6만 한 3, 4천원대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한 뭐 5만원 글쎄 5만원 요 밑으로는 더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뭐 조금 더 내려간다면 전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반도체 업황이 너무너무 나쁘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급락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요 더 빠질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뭐 4만원 간다 5만원 간다 뭐 말도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5만원 간다 4만원 간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수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5만원 갔을 경우 2400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여기 4만원 정도 가게 되면 2000포인트를 네, 뭐 이제 2100이라든지 아니면 재수 없으면 2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수랑 연결된 이런 종목들은요 급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에서 붙잡아 놓고 지수를 못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요 놈을 만들어줘야지 지수 폭락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장을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삼성전자의 폭락은 네, 쉽지 않을 거다 보시면 됩니다. 2880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 시점 2600포인트도 못 지키는 이런 시점에서는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떨어진다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바닥으로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5일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올 텐데 그거 나오고 나면 주가가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매수는 나쁘지 않지만 이미 비중이 많다라면 매수를 확장하실 필요 없겠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나는 조금 사봐야 되겠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바닥에서 몰빵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매수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으로만 그죠? 여윳돈으로만 하시는 것을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올라가면서 계속 추세가 나오면 그때부터 따라가도 괜찮기 때문에 매수는 서두르실 필요 없고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지금 아무 때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비중은 조금씩 대응하자. 자, 단기 목표 가격은 뭐 65,000원, 7만원. 근데 외국인들 평단가가 75,000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매물대 만날 거 아니에요? 75,000원대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저는 뭐 삼성전자를 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돈이 생기면 어떻게 좀 더 사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냥 저의 주관적인 모습이지만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쪽엔 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볼게요. 네, 한미반도체가 악재가 있었어요. 10%나 하락을 해버렸는데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죠. 하이닉스의 공급사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제 TC 본더 콜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됐음을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오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한미 반도체와 경쟁사의 어떤 기술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이고, HBM4, 그 다음에 HBM4, 요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계속 독점적으로 공급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26년 2분기까지는 네,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웃겨요. 네, 독점체제 깨진다 해가지고 리포트 냈다가 주가가 급락해버리니까 바로 정정기사 내가지고 야, 이거 회사 측에서 분명히 네, 항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냐? 네, 너희들 다음부터 우리 회사 오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네, 독점 체제가 깨진다 안 깨진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권사가 정정 리포트를 내고 막 이렇게 주가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믿을 게 한 개도 없다. 네, 정말 볼 거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실적적인 측면은 좋게 나왔잖아요. 네, 실적은 좋게 나와서 뭐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잘 가게 되면 한미반도체 이렇게 하이닉스 라인이 있잖아요. 소부장에서도 그쪽 라인들은 또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리포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 정도 하락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형성된 저점 지지라인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게 되거나 이제 뭐 9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라인 때가 지금 6만원대 큰 놈이 항상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6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7만 한 4, 5천원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여기 9만 한 2, 3천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만 2, 3천원대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만원 정도까지는 완충 구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제 생각에는 고점에서 뭐 19만원대 사가지고 물렸다. 그런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99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일단은 9만 한 2, 3천원대 지지만 되면 그냥 홀딩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조금 연결해주는 모습은 좀 있을 겁니다. 뭐 정정 리포트 나왔으니까 네, 아니야,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조금 아까운 게요. 네, 돌파 목전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지가 확실하게 나온다라면 다음번에는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잘 유지되면 괜찮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 돌파된 다음에 대응하자고요. 네. 지금은 매수할 포인트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랑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5일, 20일, 60일선 네, 이런 것들 한번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11만 5천원? 그 정도 예상이 되죠? 12만원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 넘어가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쯤에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지금 자리는 조금 네, 애매한 구간이니까 매수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상황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6종목이죠. 랩지노믹스, 현대로템, 에코프로비엠, 크래프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까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